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팬더입니다. 위클리 교통 음마 조합 설립인가 GTX-C 문제 없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만에 조합 설립인가 받았다. 우리가 흔히 재건축과 관련돼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뭐죠? 조합 설립인가,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 통상 이 조합 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인가까지 한 4년 정도. 물론 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한 6년 정도 걸리고요. 이 앞에도 통상 4년 정도. 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일반 준공부터 그 다음에 뭐 청산까지 또 한 4년 정도. 통상 재건축 관련해서 12년 정도 걸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음마 아파트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뭐 재건축 설립 총회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조합 위원장이 선출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음마 아파트의 어떤 현재 모습을 보면 예전에 현재 14층 28개 동 4,424가구가 현재고요. 그거를 작년에 최고층 35층 33개 동 그다음에 5,778가구를 하려고 했었다. 그때 사업비는 5조 2천억 정도 들었다라고 했는데 1월 2040 서울 기본계획의 35층 룰이 깨지면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변경하는 이러한 진행들을 거쳤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고층의 재건축에 대한 것들이 가능하다. 현재는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이러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언급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업 시행 인가 보통의 어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유독 서울만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했다. 근데 이게 좀 바뀌었죠. 현재 내용이 바뀌어서 서울시도 사업시행 인가 받기 전에 이제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지금 여러 개가 논의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사업시행 인가가 받기 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래도 층수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뭐 49층이 될지 뭐 그 이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높아질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사업성 분석을 좀 해봤고 뭐 여러 가지 따져보니 분담금이 최대 7억 원 뭐 8억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얘기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중에서 GTX-C 노선과 이제 분담금 문제가 지금 음마 아파트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뭐 일단은 보시면 당초에 제가 지난 영상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 영상 중에서 작년 여름인가요? 한 1년 6개월 전에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음마 아파트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음마 아파트를 탄천 쪽으로 우회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 안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종국에는 그냥 통과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합의점으로 최소 저촉 안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해서 반경 250에서 300m 정도로 줄여가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음마에서도 이게 마지막에 어떤 최종 음마 아파트의 안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도 마지못해 이 정도까지는 양보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식의 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될지는 좀 지켜보겠지만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 얘기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나름 뭐 예견 아닌 예견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방송을 여러분 참고해서 봐주시고 아직도 이거 말고도 지금 큰 굿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부터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에 대한 얘기 결국 그 그림에 대한 얘기는 통과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나오겠죠. 결국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하겨울역이기 때문에 하겨울역 중심으로 상가를 어떤 식으로 배치할 건지 또 노선에 대해서 이것들을 약간의 만약에 그 이제 길에 대한 부분을 내부 도로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지켜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음마 아파트가 앞으로 시장에서 워낙 내용들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 특히 서울시와 관련된 재건축 시장에서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켜보기로 하죠.
그다음 신호선 연장에서 신호선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천에도 지금 노선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불린마을이고요. 불린마을이 한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요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일로 가겠다는 게 지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통과하느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당초에 보면 여기 보면 마을 다 통과한다. 이때는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만 억울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지역에 계신 분들 이건 아닙니다. 노선 변경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니 옆에 도로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별로 노선 차이도 안 나는데 그래서 이 파란색 노선을 불린마을에서 제시를 했던 겁니다. 요것도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전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불린마을 열심히 저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하죠. 왜 이걸 이렇게 합니까? 네, 동두천시 GTX C노선 연장 공식 건의했습니다. 덕정역 2구역 그 이후에 동두천 중앙역 쪽으로 좀 연결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했고, 비록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어떤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상록수역 할 때도 보니까 제가 안산에서 재정 투입을 한 2,600억 정도 투입한 거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화성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여기도 상당한 돈을 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뭐 예타 면제로 가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여기는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미군 비지가 빠진 거에 따른 어떤 공동화 현상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어필하면서 끌고 가는 게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제일 좋은 건 남북 화해가 되면 좋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끌고 가려면 이렇게 뭐 주민들의 의견, 서명부 제출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결국엔 재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국가에서 비록 사업성은 좀 부족한다 하더라도 균형 발전 차원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미군에 따른 어떤 지역적에 대한 특징들을 살려가면서 끌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동두천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GTX 비노선 갈매역 정차 삶의 질, 구리시에서 우리는 구리시를 통과하면서 돈을 내는데 여기 왜 갈매역을 설치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집중하겠다, 갈매역 정차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제가 지난 지코노미나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여기는 현재 지상 구간입니다. 지상 구간. 그래서 뭐가 통과된다? 일단은 현재 전동차가 하루에 한 60대 정도, 편도 기준으로 60대 정도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춘천까지 가는 ITX, 청춘 ITX가 하루에 한 20대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속초까지 이어지는, 그 다음에 KTX 이음 열차가 평일에는 20대, 그래서 주말에는 한 30대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이렇다 보면 서로 열차의 속도가 다른 세 개의 차량이 결국 이 같은 노선을 투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C 노선에서도 학습을 했듯이 C 노선 뭐죠? 창동역에서 과천역 전용 구간의 열차가 많이 투입되지만 의정부로 넘어가는 구간이나 여기서 빠지는 구간에 있어서 열차 투입은 제한적이었다는 부분,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다시 한번 학습했잖아요. 그 학습대의 부분을 경춘선으로 넘겨보면 결국 이 망우역,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봉역입니다. 상봉역에서 열차가 전용선 따라 회차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여기에 보면 지금 노선 사업에 망우역 이후 구간에서 경의중앙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경의중앙선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경춘선 구간은 열차의 횟수가, 운행 횟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결국 이 열차와 여기에 GTX랑 병합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봐주시고, 그런 상황에서 갈매역에 대한 추가 정차, 과연 이것들을 구리시가 얼마의 예산을 반영할 건지, 그냥은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조금 지금 안 좋은 상황은 원래 여기 별내역에서 이 갈매역 사이에 들어가는 구간, 노선의 연장이 짧은 것도 문제지만 원래는 여기 태릉CC, 바로 갈매역에 태릉CC가 있는데 거기에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가
얘기가 있다가 이제 쏙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수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결국 지금 갈매역에 있어서 그래도 좀 어렵게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은 구리시는 제가 보기에는 이 구리역 쪽으로 방향을 집중하지 않겠냐, 여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면 대안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켜보기로 합시다. 옥정, 포천 209, 턴키공사, DL건설, 대림이죠. 유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옥정 현 사업 구간을 보면 여기 고읍하고 옥정역 여기까지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넘어가는 이 구간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구간 209 구간이면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이 구간에 있어서 DL건설이 턴키 방식으로, 그러니까 크게 사업은 턴키와 기타 설계가 있거든요. 기타 설계라고 하면 설계를 끝나고 공사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설계, 공사가 각각 발주하는 게 기타 설계. 턴키는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시공을.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하는 걸 턴키입니다. 그래서 턴키가 됐다라고 해서 공사를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 공구에 대한 사업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장암에 있는 차량 기지를 일로 옮겨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의 이유는 있고 논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무궁화가 있잖아요. 무궁화 얘기는 여기는 같이 연장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열차가 셔틀에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갈아탄다는 의미의 역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 더 오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옥정지구까지는 7호선이 연장되고요. 그다음에 포천까지 구간은 셔틀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좀 포천시에서 좀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선을 여기서 덕정역까지 연장하는 이렇게 선을 가라. 이거는 어차피 얘랑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는 덕정역까지 연결해달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GTX 노선을 타고 서울로 진입할 수 있도록 포천 입장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공사가 이렇게 설령 됐다 하더라도 실제 운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차량 기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또 그 중에 가장 국토부에서 쟁점적인 부분이 양평 고속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당초에 여기서 했다가 다시 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국토부는 결과적으로 일로 가는 게 비식값이 더 높다, 수요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 국토부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굳이 반대할 입장도 아니고요. 제가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이제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제가 약간의 기술자적인 의미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비식값을 산정할 때 저도 예타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타를 할 때 느낌은 수요적인 부분들, 특히 오디값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오디값들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물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여기에 어떤 걸 더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식값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 의지는 국토부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론이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하나 남았네요. 롯데 KTX 울산역 복합환승 행사 철회. 여기 보면 KTX 울산역입니다. 여기에서 롯데가 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별로 사업성이 없다. 왜?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요즘에 건축비가 한 30% 정도 올랐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변에 이 상업시설에 사람들이 오겠냐,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과연 오겠냐, 과연 이걸 지어가지고 어떤 돈이 되겠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샀던 금액이 561억이다. 근데 현재 1,000만원 정도 거래가 된다, 평당. 근데 우리가 이거 포기할게. 그리고 토지에 대한 이익분 포기할게. 그리고 주차 비용 50억 될게. 발전기금 200억 될게.
우리 안 할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 해라. 해라라는 게 지역에 대한 입장입니다. 해라. 왜 안 하냐, 해라. 그런데 롯데는 이거 돈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그러면 주상복합, 나름대로 머리 쓴 거죠. 주상복합 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한다, 아니면 이걸 변경해 준다, 그러면 할 의지는 있다, 아니면 어렵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사부TV는요, 구독자 5,000명 넘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라이브, 여러분들 궁금한 거 바로 즉석에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진행할 거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라이브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여러분들 내용이 좋았다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